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2020년 1월 26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천여 명 가운데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속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한시를 포함한 13개 시를 폐쇄 조치하고 군 의료진까지 투입하면서 한국인 1000여 명을 포함해 3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봉쇄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수준은 아니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감염자를 축소 발표하고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가장 유력한 숙주로는 박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쥐는 지난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에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로 지목되었는데요. 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박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한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생김새가 태양의 코로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중국의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2년에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와 똑같이 인간의 호흡기 세포에 있는 ACE2 수용체에 달라붙어 감염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사스 바이러스가 89.1%의 유사성을 가지며 과일박쥐에서 발견되는 HKU9-1 바이러스를 공통된 조상으로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또한 이집트 무덤박쥐로부터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는데요. 종합하자면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 폐렴은 모두 다 박쥐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형태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해 인간을 대규모로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질병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간 숙주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스는 박쥐에게 감염된 사양 고양이가 중간 숙주가 되어서 인간에게 전파되었고 메르스는 잘 알다시피 낙타가 중간 숙주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한 폐렴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중간 숙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중간 숙주 후보는 야생에서 박쥐를 사냥하는 습성을 가진 크레이트 뱀입니다. 크레이트 뱀과 박쥐 모두 우한 폐렴의 진원지라 알려진 수산물 시장에서 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에서 박쥐와 뱀을 사서 먹었거나 접촉한 사람들이 폐렴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쥐는 왜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박쥐는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14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중에서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무려 60여 종에 이르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와 광견병 바이러스도 박쥐가 퍼뜨리는 대표적인 인수 공통 바이러스죠. 박쥐가 이처럼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의 생활 환경을 꼽습니다. 박쥐들은 햇빛이 들지 않고 습한 동굴에서 떼를 지어 살기 때문에 한 마리만 바이러스에 걸려도 금세 무리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점, 이토록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쥐 자신은 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 단백질의 작용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터페론이 분비되면서 다른 세포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박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도 항상 인터페론이 분비가 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현상이 선천적으로 강한 면역력을 지니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포유류 중 유일하게 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박쥐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늘을 날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데요. 박쥐가 날갯짓을 할 때마다 신진대사율이 최대 30%가량 증가하고 체온은 41도까지 치솟습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데요. 그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면역체계가 가동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즉 박쥐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크게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폐렴의 사람 간 전파력, 즉 재생산 지수를 1.4에서 2.5 사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이 넘으면 감염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뜻인데요. 사스 때는 4, 메르스 때는 0.4에서 0.9 사이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사스만큼의 파괴력을 지니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사스의 치사율은 9.6%, 메르스의 치사율이 27%였던 것에 비춰봤을 때 치사율은 사스와 메르스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고 백신과 치료제도 없고 사람 간의 전염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만큼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